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시효과 구간 보합입니다. 장중의 방향이 또 잡히겠죠. 간밤에 미국 증시 오늘도 혼조 양상을 나타내서 역시나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방향성 잡지 못한 채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 0.2% 하락하면서 2486.38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 밀리면은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이어서요. 이번 주 월요일 살짝 좀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이번 주의 움직임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어제 좀 밀려 내려가면서 확실하게 좀 이탈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에 낙폭이 깊게 빠지고 가파르게 빠지진 않았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은 2460선대 중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도 오늘장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코스피 마이너스로 집계 되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동시효과 구간 낙폭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0.27% 하락 822.30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한 주 내내 밀리네요. 월화수목 오늘 밀리면 금요일장까지 닷새 연속된 하락 움직임에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크게 밀린 게 없는데 코스닥은 현재까지 4거래일만 집계해 보더라도 2%대 주간 기준 하락입니다. 오늘 더 밀리게 될까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수가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종목의 개수도 그렇습니다. 거의 엇비슷한데요. 9대 10 이 정도로 보입니다. 하락 종목이 900개 정도, 상승 종목 한 1000개 정도 집계되고요. 아직 보합권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먼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에는요.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비율상으로 한쪽에 쏠림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먼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기아 정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70만 원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가장 눈에 띕니다. LG화학이 현재 딱 70만 원의 호가 받으면서 닷새 만에 상승 전환 그리고 LG화학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는 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다소 좀 밀리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도 1% 정도 하락. 하이닉스가 지금 살짝 상승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눈치 보기 속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가운데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떻게 될까? 이 2심에서 이동채 회장이 일단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락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에코프로 먼저 보시죠. 이 3.64% 하락하면서 53만 원권 출발 대기합니다. 에코프로 일주일 내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20% 정도 한 주 내내 좀 뒷걸음질 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요. 오늘장 2% 정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21만 7천 원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HN은 진작부터 하락이 좀 시작돼가지고요. 오늘장 밀리면 7거래일 연속된 하락인데 이렇게 CEO 리스크가 부각되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상승 반, 하락 반 정도로 호가받고 있고요. 오늘 특징이 있다면은 앞서서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엔터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에 엔터주들 일단 양호한 호가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은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가 부근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2.5% 정도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SM도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YG엔터도 YG엔터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YG엔터 8%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호가 좋습니다. 2%대 엔터 빅4의 오늘 주가 탄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시호가 구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특징적인 부분 보자면은요. 오늘장
장 초반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MSCI 정기 변경 그 리스트가 발표가 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에코프로는 탈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군들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약간은 의외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몇몇 증권사에서는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포스코 인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라든지 지수의 흐름이 아니었죠.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필수 소비재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 지수는 보합권 내세의 흐름이었고 중국 쪽으로 가보시면 오늘 경상수지 발표되고요. 그리고 주가도 주가인데 한국전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자구책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마도 조만간 이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가 될 텐데 이것과 한국전력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한국전력의 자구안이 시장에서도 합격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출발했는데 양쪽 지수 어떤지 그리고 업종 수급적 움직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한 주 마무리 조금은 아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장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3%가량 하락하면서 2,482포인트 선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04%, 0.1% 이내 소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824포인트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어제장에서는 보였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출회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조금씩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홀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투자형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 86,300원 부근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LG화학만이 현재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재 구간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0만 7천원 구간 등락하면서 0.4%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가 현재 0.1%대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 에코프로 그룹주들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현재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그래도 대체로 견조한 모습인데요. HLB가 2% 가까이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엔터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JYP 엔터 강합니다. 1.8%대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93,6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현재 SM은 0.1%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 키워드 몇 가지 바로 떠오릅니다. 어제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부제역,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 좀 나오고요. 로봇주들도 연속적으로 오늘장 강한 흐름,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눈에 띄는 쪽으로는 엔터 섹터, 호실적 영향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양자기술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은 좀 설왕설래합니다. 보도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양자기술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아니라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은 나오고 있거든요. 강합니다.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하고 그리고 최근에 CEO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있습니다. 이화그룹주들은 일단 반등을 시작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계속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대신에 엔터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엔터주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가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이후로 7년 만에 신인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신인 걸그룹 데뷔, 또 다른 엔터사들도 동반해서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이렇게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대표적으로 10% 가까이 가장 크게 상승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JYP엔터 그리고 큐브엔터, 하이브 같은 대형 4사 엔터사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엔터주들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엔터입니다. 호실적에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확실히 실적도 좋고 여기에 화답하듯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좀 YG엔터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다 하이브도 괜찮더라고요. 강세, 예. 그다음에 SM 보면은 SM도 소폭 강세, JYP도 오늘 강세이겠죠. 지금 네. 전반적으로 YG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은 엔터주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접근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YG 이렇게 10% 넘게 올라가는데 이거 쫓아 살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나머지 엔터주들 JYP나 하이브나 SM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 전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시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 네. 굳이 악재를 따지자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지수의 조정 과정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세. 그럼 나중에 또 지수가 상승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다음은 자동차 부품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도 서현이화가 가장 좀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고요. 이 원래는 자회사 서현이화 ADM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종속회사 협소합병 결정을 했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소식이고요. 서현이화 강세 움직임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서현이화는 올해 들어서만 이 종목이 180% 정도 올랐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올해 안 보셨을 텐데 그동안의 서름을 좀 만회해주는 시세 올해 만들어내고 있고요. 서현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경량화 키워드 그리고 몇몇 전통적인 부품주들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시세 연속성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 기아 밸류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개선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서현이아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을 잠시 보시면은 서현이아 저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5%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저는
그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도 조금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영업이익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섹터 오늘 뭐 우수 AMS도 그렇고 강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CEO 리스크 나온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상승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내네요. 악재 임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CEO 리스크니까요. 그런데 어제 또 보면은 에코프로 BM 주가가 4% 하락했는데 수급적으로는 쌍끌이 매수였고요. 결국에는 하락, 이 악재의 판 주체는 개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에코프로 BM 오늘장 장 초반에 한 2%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팔면 안 되나? 지금 이 악재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세 그리고 수급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7% 가깝게 하락했고 오늘 장초반 3% 정도 밀렸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요즘은 뭐 악재에 사는 게 또 유행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좀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LNF 지금 5%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그냥 뭐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본다면은 역으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저는 조만간에 2차 전지 주식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일단 어제 돌발 악재가 지금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됐는데 그런 게 조금 더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오늘 지금 플러스 날 때보다는 또 조만간에 또 마이너스 또 날 거예요. 뭐 바로 돌아서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본다면은 뭐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하고 그쪽 사태하고는 좀 무관한 LNF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양극재 쪽도 괜찮고 음극재 쪽에는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쪽도 괜찮고요. 에코프로 BM도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솔직히 좀 더 낫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어제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CEO 리스크라면 그 회사에 국한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차 지수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 이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2차 전지에 상관없는 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기회다. 지금 사놔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오를 때는 사지 말자 대신. 대신 이게 계속적으로 쭉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보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오면은 제가 뭐 시그널을 드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바닥에 좀 근접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조금 더 여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권 내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핵심에는 또 김남국 의원이 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봤더니 이 위믹스 외에도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게임 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지금 넷마블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넷마블이 현재 한 6% 정도 약세권의 흐름이고요. 위메이드맥스도 6% 정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컴투스 쪽에서도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다소 좀 묶였던 종목으로 꼽히는데 컴투스 홀딩스도 2%가량의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들이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악재가 나와서 함께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신장 모멘텀만 가지고 좀 접근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맞아요. 여러 번 해주셨죠. 일단 오늘 넷마블이 뭐 한 6% 빠지고 위메이드도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가상화폐 B2E 쪽에서 중점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려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좀 약간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뭐 얘기도 나왔듯이 이쪽을 좀 관련된 뭐 위메이드나 뭐 넷마블 이쪽, 지금 결국엔 P2E 이쪽이나 뭐 가상화폐에 같이 관련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게임주에 대한 거는
조금 이 시기가 지나고 좀 한번 투자해보자.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해보자 이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이 좀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뉴스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한데 워낙에 시세를 내고 있어서 양자기술 쪽 보겠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로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매체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정부발로 반박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올렸다가 진위 여부에 따라서 가끔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 순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시장의 반응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 오늘 움직입니다. 텔레필드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던 우리넷 볼게요. 우리넷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시큐리티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로도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이버도 시세를 내는데 코이버도 4% 정도. 지금 캔들이 좀 복잡합니다.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금 시가 부근에 와 있는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자 기술 일단은 좀 저희가 이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는 스튜디오의 생방송 상황이니까 시세만 좀 볼게요. 양자 기술 관련해서 일단 일제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요즘에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 저도 이제 반박 기사는 보지 못해서 일단 갖고 나왔고요. 이런 뉴스들이 결국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 기사니까 크로스 체크도 물론 필요하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기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텔레피드 상한가,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드림시큐리티도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양자 기술이 어차피 나중에 상용화되고 그러기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실적 개선이 지금 이걸로 나타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아침에 체크포인트 가지고 나오는 거 참 곤혹스러운데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강한 움직임 나타냈던 구제역 관련된 동물 백신 쪽 연속성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짜리 시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지속이 될까요? 지금 청주 지역에서 하루 새 4곳으로 확산이 돼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는 3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곳이고요. 이에 따라서 거의 500여 마리에 가까운 소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번 달까지만 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서 아쉽게도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정부 측에서는 올해 한우 수출을 80%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에 선발 액션으로 말레이시아 쪽으로 수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농가에서 시름이 깊으실 거예요. 원재료가 많이 올라서 어렵사리 키운 소들을 또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성미상물이 강합니다. 현재 이 종목 12%대,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12% 정도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올랐던 파루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꺾였고요. 그리고 또 대장 역할을 해줬던 몇몇 종목군들 위주로 현재 시세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백신도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백신도 어제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은 오늘 힘이 안 좋네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 쪽으로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건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쵸, 저는 맞아요. 보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저는 우리나라 쉽게 진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에 이런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 나오면 바로 주가 반응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관심은 없는데 단기 대응인데 네.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역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투자 성향이 엇갈리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MSCI 정기 변경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쪽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KT는 오늘 오르네요. 관련된 종목군들 별로 조금씩 온도차가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못해서 그런지 오늘 이 종목 장 초반에 한 4%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또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MSCI 정기 변경에 신규 편입됐다 하면 우르르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시장의 민감도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MSCI 정기 변경 어떻게 보셨어요? MSCI 정기 변경은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뉴스다. 시장이 저는 이런 종목들을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MSCI 정기 변경돼서 좋은 종목들도 있고 안 좋은 종목들도 그쵸. 있어요. 뭐 공매도 편입이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안 좋다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공매도에 그동안 시달려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뭐 제외가 되면은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저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업황이라든가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눈에 띄는 종목군도 좀 있으세요? 저는 뭐 그다지 이런 그렇죠.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이 뉴스는 챙겨보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단기 대응하기는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예. MSCI 제외하고 오늘 장 초반에 쭉 봤을 때 이쪽 좀 눈길 간다 하는 쪽 있으세요? 뭐 역시 뭐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금 반등 아까도 움직임. 보면은 네. 저는 응급제 좀 요즘에 좀 계속 예전서부터도 그쵸. 좋아했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네. 경우에는 어제 좀 오르다가 에코프로 뉴스 나오면서 확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한 1%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낙폭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좀 과도하다라고 여겨지고는 있었어요. 물론 실적은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더 빠지면 한번 저도 좀 관심 좀 분할 매수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이런 쪽의 관심은 유효하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는 조금 뉴스가 확산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2차전지 쪽으로 시선이 먼저 가시나 봐요. 다음은 대형주들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들이 힘을 전혀 못 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30원대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괜찮았었는데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좀 밀려 내려가면서 4거래를 연속해서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68,000원 선에서 지금 두 번의 고점을 좀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럼 꺾이나? 60일선까지 다시 가나? 뭐 이런 생각들 드실 텐데 지금 64,000원 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자리 걸음 양상을 띠면서 다시금 또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인가요?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아직 좀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보자. 조금 많이는 안 빠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 조정과 함께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400원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위에서 이제 갈자리에서 못 가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차트 보면은 갈자리에서 못 가니까 빠지고 있다. 뭐 지수의 조정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수가 지금 바로 제가 어제도 계속적으로 지수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 저가 매수는 있는데. 저가 매수한 세력이 위에 코스피 차트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가기에는 걔네들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여기는지 거래대금 많이 축소되고 있어가지고 하방은 있습니다. 하방은 있고 지수의 급락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하락이 조금 질질질질 흐르는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 지수가 오늘도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금요일이니까 뭐 저는 특별히 급한 물 사고 싶은 거 아니면은 오늘은 좀 넘어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짧게 대응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소폭 매수했다가 짧게 매도
뭐 단기적으로 단타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고 네. 대신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 관련 좀 이슈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는 대응은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뭐 에코프로 BM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동시효과에 조금 소폭 밀리긴 했어요. 제가 옵션 만기일에 만약에 소폭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저는 향후에 지수가 큰 폭의 급락보다는 뭐 조금씩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저는 한 5월 말 한 5월 20일, 25일 전까지는 조금 그런 양상이 조금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양상이 조금 되면서 좀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하지만은 뭐 지수 급락보다는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 빠지면은 조금 가담해보자 그런 관점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주 초반에는 1310원권 왔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330원에 다시금 또 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방향 알아보도록 하죠. NH선물의 김승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금일 환율 전일 대비 좀 보자면 4.7원 오른 1331.0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29.25원에 출발하면서 5.1원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역외 환율 기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는 신규 실업 청구자의 수 증가와 부채 연도 기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서 오르게 되었고요. 위안화는 경기 둔화 우려와 제한적인 부양 강도 기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화는 BOE가 금리를 25bp 인상 후 금리 인상 신중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얘기가 오가자 하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미국 지역은행 우려 및 경기 침체 위험 기반 강달러 추세를 쫓으며 1330원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FRB가 1분기 예금 인출을 시장에 공개 후 빠르게 파산했다는 점을 복귀할 때 팩웨스트는 9.5% 예금 인출 발표는 재차 은행 파산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메리카, CBB 파이낸셜 등 여타 지방은행 불안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시장 내 안전선호 심리는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개연성이 크며 위험선호 자산인 원화는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 기반 경기 침체 우려가 유입되고 옐런 장관이 미국 디폴트 가능성을 발표했다는 점도 달러 강세 모멘텀을 충전합니다. 이는 금일 환율 상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시사한 중국 물가 흐름과 지방정부 부채에 의해서 제한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강도 역시 위안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는 점에서 위안화의 이러한 약세 압력은 금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성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역시 하단을 지지하는 경우 환율은 1330원 복귀 후 상단 저항선을 탐색하는 흐름 연출할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와 빠른 상승 속도가 자극한 단국 경계심은 상단을 지지합니다. 이에 저항선을 1차례 경험 후 롱심리가 한 차례 꺾인다면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1330원 초중반 구간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일조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26원에서 1337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37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좀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금 재차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나오고요. 또 위안화에 우리 원화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장중 밴드로 1337원 정도까지 열어둡니다. 참고로 김승영 연구원은 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최상단을 135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